감사가 되고요. 예. 제가 사역하는 팀입니다. 저는 CCC 안에 디지털 전략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7개의 팀 중에 저는 이제 작가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랩의 CCC 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개발팀의 협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남편과 이 인천지구에서 이제 이남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저희 남편 사진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석 간사라고요. 네, 반응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자리에 오면서 저 혼자 약간 간사님들과 내적인 친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캠퍼스 현장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봐야 될 학생들도 참 많은데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찾아보자면 이 변하는 세대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가만히 두면 자기중심성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트렌드가 보여주는 지금 세대의 흐름이 꼭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행복해야 하고 또 나를 발견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을 그간의 트렌드에서도 개인주의를 뜻하는 키워드로 오랫동안 정의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는 수준을 넘어서 이 초개인화되는 추세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고 C랩에서는 4가지 키워드로 트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트렌드 현상을 관통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요즘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가 자주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인데 축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사실은 비혼주의인데 축의금 솔직히 해야 될까요? 소개팅하고 고백은 보통 몇 번째 만남에 하나요? 네, 이렇게 이제 일상의 간단한 문제에 정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경제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럭셔리 쇼핑이 인기인데 한쪽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면서 짠테크가 성행을 합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또한 이 현 사회가 처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뭐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야말로 평균이 실종된 사회입니다. 저는 이제 대중가요로 트렌드를 조금 체감을 하는데요. 이 노래 가사에도 평균 실종 트렌드가 담겨 있더라고요. 잠깐 음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지금 이제 80억이 됐죠. 80억 개의 삶과 가치가 제각각 인정을 받으면서 평균과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CCC 전국에 있는 체육관사님들 모임에서 한번 했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래 가사처럼 결혼과 가족 간이 변화되면서 생애 주기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20년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진 것도 평균 실종의 배경입니다. 이 나이 때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플루언서 사례나 또 X세대는 역사상 가장 젊은 40대라고 불리죠. 나답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젊은 세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남의 시선 상관없고 내가 좋으면 됐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됐고 이 가치관은 꽤 오랫동안 이 현대사회를 지배해 왔는데요. 대중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세대도 이제는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은 이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라고 작년에도 제가 CC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마 평균과 기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막 MZ세대는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가서 MZ세대는 이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들은 이제 간사님들과 이렇게 마음에서 거리 두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정의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도 있고 전체적인 특성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도 이 평균에 맞춰서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이 평균이 곧 다수 대중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게 유효한 전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실종되어 버린 초개인화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대중보다는 소수, 또 한 사람 안에도 신앙이나 정서적인 성숙도의 수준과 맥락에 맞춰서 돕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기업들은요, 이미 한 사람 안에 0.01 분량의 취향에 맞춰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는 보면 이 한 작품의 포스터를 30개를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첫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그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막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작품인데도 이 사람마다 기억하는 포스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물 취향이다 이러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히어로물 취향이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무기를 들고 있는 포스터를 보여주고, 애니메이션 취향이다 이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닌데도 포스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보시는 사례들처럼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거나 대체 불가할 만큼 탁월해야만 합니다. 승자만 살아남는 사회 속에서 평범함을 뛰어넘는 남다른 치열함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취향에 진심인 사람들, 또 편한 관계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취향 소비 트렌드가 깊어져서 이제는 디깅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디깅은요, 대중음악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 새로운 장르를 찾기 위해서 깊이 판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일명 이제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어느 30대 여성의 덕질 여정입니다. 예, 제 사진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제 콘서트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자매는 저희 덕질 메이트, 같은 디지털 전략팀의 후배 간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책임 간사님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티켓팅에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렵다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가는 거예요. 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제가 어쩌다 보니까 CCC 안에서만 제가 이렇게 덕밍아웃을 할 줄 알았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덕밍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간사님들, 저는 오타쿠는 아닙니다. 오타쿠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타쿠는 이제 현실 도피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하는 부정적인 의미라면, 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무언가의 진심인 디깅은 몰두의 대상이 특이하고 정도가 깊지만 현실 도피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덕질만큼 자신의 삶에도 열정적이고요.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콘서트에 갔더니요, 저만 디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10대, 20대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눔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이 온몸을 굿즈로 다 이렇게 치장한 40대 아저씨를 보면서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덕질이나 팬질을 일부 극성스러운 철부지 청소년의 퇴행으로 봤던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 간사님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팬덤을 비롯해서요. 이분은 카이스트 공학도 출신의 레고 마니아인데 전 세계 21명분이 레고 공인 작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세대는 이 작은 이슈에 감몰입하는 경향이 있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민서이가 여자친구랑 식당에 갔는데 나는 갔어. 근데 이제 너 여자친구랑 이렇게 셋이 갔어. 근데 이제 내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눌러줬어. 괜찮아? 눌러주는 건 괜찮지. 떼어주는 건 안 되지. 떼어주는 건 안 돼. 나도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 난 차에 깻잎이 나오잖아. 애초에 셀 거야. 확실히 그게 편하지. 애국 걸리고 왜 그러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깻잎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새우를 깔려고 했는데 형 여자친구가 갑자기 새우를 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줘. 얘기고 예, 이미 과몰입하신 분들 얘기하는데
많이 계십니다. 예, 참, 그렇죠.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 부부가 있는데 내가 남사친이랑 만날 식사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칼 차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서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 재미이자 인기 컨텐츠가 된 현상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다 전환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달라졌냐, 달라진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게 이 코로나 동안 애들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각자 관심거리에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거의 준 전문가들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도 너무 다양했다는 거죠. 아마 그 배경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왜 그렇게 이제 취향일 뿐인 대상에 열정적으로 과몰입을 하는 걸까요? 우선은 MZ세대에게 몰입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심리학 트렌드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몰입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몰입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여 행복을 충전한다면 다음 날의 스트레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근성이 생긴다. 몰입의 의미가 곧 행복을 의미하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취미에 몰입하는 잠깐의 이 행복이 힘겨운 일상을 잊을 수 있는 숨통이자 버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꼭 진짜 디깅할 만한 그 진짜 복음을 좀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몰입할 곳을 찾아서 디깅하는 트렌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찐 자아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불안한 삶에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욕구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생겨난 새로운 만남 유형이 예능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당근마켓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동네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같이 강아지 산책하실 분, 뭐 저녁 먹으실 분,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실 분,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 맘카페나 블라인드 또 에타 등 이 익명 커뮤니티들이 정보 교류 역할의 장을 넘어서 목적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현실 관계는 곧 노력을 의미했습니다. 유일한 관계 수단이었던 온라인 관계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 우리 삶의 연락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계 방식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계 형태가 꼭 인덱스 같습니다. 전에는 친하다 안 친하다 정도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SNS마다 관계 목적이 다 다릅니다. SNS 안에서도 언제든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고 언팔할 수 있고요. 친한 친구를 설정해서 게시물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카톡도 보면은 이렇게 차단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 프로필을 설정해서 회사용이랑 친구용도 다르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픈 채팅에서는 익명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카톡 선물도 이게 받았는데 안 보내면 이게 관계가 끊기고 막 이런 애매한 막 관계 기준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간사님들 너무 복잡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들과 소통할 때 아셔야 될 팁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카톡은 답장이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읽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라고 이렇게 써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 Z세대는 카톡을 일상 대화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카톡을 연락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보니까요. 10대는 5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80%나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카톡이 와도 이 스마트워치로 보고 급하지 않으면 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참히 씹혀버린 카톡을 저희 팀이 교회 중고등부 사역하는 동료 간사의 외로운 카톡을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가져왔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카톡을 언제 보냐? 주로 이제 조별 과제나 아니면 업무용으로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진지한 얘기할 때 긴장하면서 보는 용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이번 주 경험했어요. 어제 보냈는데 이틀 뒤에 답변하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상 대화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10대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요. 20대는 이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다가 종이 비행기 누르면은 이제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바로 일상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잡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카톡이나 전화는 실시간인데 이
이 다이렉트 메시지는 답장이 조금 느려도 된다는 그런 무언의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이제 콜포비아들이 좀 많습니다. 전화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방해금지 모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 비밀인데요.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젊은 간사들은 약간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통화음이 한 번 하고 끊겨버려요. 근데 한 번 더 전화를 해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 센스를 좀 발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록은 남겨놓고 자신이 준비됐을 때 폴백을 하고 싶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센스를 발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서로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유지되는 적절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그래도 SNS 가입해서 근황으로 보고 관심의 표시로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제 너 뭐 했더라 이렇게. 그러면 그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끼리는 그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하면 돼요. 좋아요를 누르든 댓글을 뭐 하든 DM을 보내든. 근데 그리고 이제 기록용으로 남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시면 조용히 간사님들을 언팔을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음에서 이렇게 언팔을 했을 수 있으니까 센스를 발휘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조금 나랑 거리가 있는데 센스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해진 요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관리의 유지 기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전에는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진정한 관계와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은 사회에는 그 필요가 더욱 커졌죠. 그래서 이 모두가 이 변화에 대해 물을 때 코로나에도 살아남은 한 CEO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사회가 급변할수록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 소유와 경험을 통해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에게 경험 또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줄 서서 먹는 맛집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 모습 많이 보셨죠?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본 유명한 곳에 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또 맛을 보는 과정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올리면서 과시를 하는 거죠. 이 기존에는 소유의 개념이 물건이었고 보이는 결과물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갤럭시는 아재폰이고 아이폰은 인사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곳마다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내가 쓰고 있는 폰이 갤럭시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내가 쓰고 있는 폰이 아이폰이다. 예. 여기는 갤럭시를 조금 더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대들이 아니 제가 뭐 아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쓸 수도 있죠. 네, 저는 아이폰 씁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플에 꽂힌 이유와 함께 보겠습니다. 20명 중에서 아이폰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일단 갤럭시는 약간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유행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둘째, 10대들 사이에서는 갤럭시보다 아이폰 사진이 더 잘 나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한창 셀카와 인증샷으로 인스타를 꾸미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날, 내가 조금이라도 예쁘고 멋지게 나올 것 같은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사랑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친구들과 에어드롭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아하는 포인트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비싼 물건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날로그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디지털 세대에게 아날로그 사진관이나 또 오프라인 쇼핑은 새로운 의미이죠. 또 이제 일상적인 또 비일상적인 판타지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선호하는데요. 요즘 이제 롯데월드에 가시면 교복을 입고 이렇게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인싸라고 해요. 이분들도 실제로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작가팀 간사들과 이렇게 트렌드를 한번 체험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복에서 풍 체험하는 것도 있기죠. 저희 동료 간사들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감성 스팟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쇼폼 챌린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경험에 몰려드는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기성세대가 주의할 점은 생산성이 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 또 성장의 경험을 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잘 기획을 해주시되 참고로 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재미와 효율을 추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라떼 이야기는 물론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간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깊이 있는 경험이야말로 이 젊은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요. 눈높이에 맞춰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트렌드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이 트렌드가 변화해온 방향을 보니까 세 가지 흐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 중심에서 출발해서요. 축소지향적입니다. 관계와 소비에 있어서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비소비하는 경향이 그렇고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일과 온라인 하이브리드에서 그렇습니다. 또 본질을 집중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고독과 자아 정체성, 행복을 추구하는 양상이 그러합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왜 개인주의 사회가 됐을까요? 한 트렌드 분석가는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뉴스만 보더라도 주거 불안, 고용 불안, 빈부격차와 정치 갈등, 또 노후 불안과 기후 위기, 여기에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까지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온통 불안하기만 합니다. 통계로도 보면 이 한국인 5명 중 4명은 노력해봤자 성공을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일단 나부터 살고 가야 합니다. 불행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1위는 20대였고 그 다음이 30대였습니다. 10대는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돼서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있는데 이 20대는 노력으로 얻은 점수가 자신의 삶을 바꿀 만한 게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하는 나이입니다. 취업이 안 돼도 너무 안 되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신입을 뽑지를 않습니다.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스카이의 대학 자퇴율이 증가하고 지방 의대생은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현상은 그만큼 이들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청년들이 가장 가난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부동의 1위이고 그 중에 20대 여성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 세대의 위기는 반드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통계로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은 가장 불행한 세대로 보입니다. 작년 11월에 선진국 17개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선진국 14개 나라가 가족을 1위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1위가 돈과 재산이었고요. 그 다음이 건강, 가족은 세 번째야 나왔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1위로 꼽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한국,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를 아주 높게 여겼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의 치열한 경쟁은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내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라도 하면 되는데 경기 불황이 오면서 그것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같은 일들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 사회 속에 살게 되면서 결국 나 먼저라도 살기 위해 이 주먹을 꽉 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위안을 위한 트렌드가 호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트렌드 키워드도 대부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위안산업 트렌드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한국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다른 나라는 종교가 호황을 조금 겪었지만 이 코로나에 대응을 실패한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조사에서 종교라고 답한 경우가 미국은 15%였지만 우리나라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안과 고독,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만큼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들이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여전히 진짜를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에게 역으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마음과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비단 교회뿐일까요?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단체도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책의 마음과 눈물이 계속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진정성과 진실함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발제를 선배주신 우리 두 분 간사님께 한번 박수로 한번. 한 5분 정도 강의 들은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아까 나눠드린 포스트잇을 한번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손드시 우리 CCC 우리 간사님께 포스트잇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